방심하는 손혁경마. 자, 안녕하십니까, 손혁입니다. 12월 21일 또 서울, 부산 해설방송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둘째 날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좀 동일한 적중이 좀 나왔어요. 각각 6개 경주씩 오늘 적중이 됐습니다. 어제도 중고배당 적중이 좀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오늘은 이제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에서 또 주력 한방, 그리고 이제 A급 관리마 승부에서도 14.9배 승부 경주는 오늘 이 두 개 경주 모두 제가 좀 통과를 좀 제대로 좀 시켜냈습니다. 거기에 이제 오늘 이 고배당 적중까지도 한 번 더 포함이 됐죠. 서울 8경주입니다. 복승식이 40.3배가 나왔던 경주인데 요 경주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여기는 지금 인기 1위가 누구예요? 베스트 피치입니다. 6번. 어마어마하게 팔렸죠. 단승식이 1.7배예요. 사실 이런 녀석들은 좀 무난하게 와줘야 되는데 이 녀석이 3차게 그치면서 배당 자체도 상당히 점프가 된 겁니다. 그럼 이 경주에서 어떤 녀석을 제가 축으로 놓고 들어갔느냐? 7번 컴플리트 브로에 이 녀석을 제가 공격적으로 전략을 좀 잘 잡고 들어갔어요. 얘가 인기도 한 7위권 관심을 많이 못 받았습니다. 점핑이었어요. 또 그렇다 보니까 관심을 못 받았고, 하지만 이 녀석은 기본 순발력도 상당히 괜찮은 마필이었고 오늘 앞선 해결 능력이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제가 정확히 좀 파악을 하면서 요거 현장에서 이 컴플리트 브로를 축으로 놓고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이착을 지켜줬고 결국 파트너 또한 4번 청룡의 칼이 우승을 찍어냈죠. 7-4가 들어오고 어마어마하게 팔렸던 6번마 베스트 피치가 3차게 그치면서 배당 자체도 상당히 좀 점프가 됐던 경주예요. 이 경주 배당을 보면요, 복승식이 40.3배가 나왔죠. 굉장히 좀 고배당 좀 적중을 할 수 있었고, 삼복승까지 우리가 동시에 공략을 하면서 또 22.9배 이렇게 3마리까지 다 잡아내면서 오늘 토경마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오늘 이틀째까지도 제가 이제 고배당 적중까지 좀 메이드를 시키면서 오늘 마무리를 지었는데, 어제 오늘 지금 양일간에 걸쳐서 중고배당 적중들 좀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제가 절대 흔들리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드렸는데 내일 하루 더 남아 있습니다. 냉정을 좀 유지하겠고요. 꽉 좀 붙들고요.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부산 내용들 지금 바로 좀 시작해 보겠고요. 승부 경주부터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이제 셋째 날 마무리 들어가겠습니다. 서울 부산으로 이어지고요. 선택과 집중을 통한 1위 경마 승부 경주 공지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은 전반 후반 2개 나눠봤습니다. 3라운드고요. 11라운드가 되겠습니다. 부산은 중반부 3경주를 통해서 메인 승부 진행을 할 겁니다. 먼저 오늘 서울 3경주 오늘 A급 관리마 승부처인데, 오늘 여기는 제가 최근에 좀 보던 중에 가장 상태적인 부분에서 고점에 좀 올라와 있는 마필이다 할 정도로 이번에 상태적인 변화가 굉장히 좋은 녀석이 한 마리가 있어서 이 녀석을 제가 쌍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3경주는 쌍승 복승 여기다가 초점을 맞춰놓고 들어갈 겁니다. 3복승 승부는 없어요. 미리 좀 정해놓고 가겠습니다. 오늘 A급 관리마 승부는 그렇게 진행을 하겠고, 오늘 메인 승부는 오늘 마지막 경주 서울 11라운드인데 여기는 아주 단거리 흐름이 굉장히 빨라요. 그 흐름에 좀 최적화된 녀석, 흐름을 정복해낼 수 있는 마필을 제가 중심에다 놓고 오늘 메인 승부 마무리 질 겁니다. 그리고 오늘 부산 같은 경우에는 오늘 3경주를 통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현재 딱 거림이 좀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 좀 걸려있는 녀석이 정확한 승부 타점까지 함께 걸려있기 때문에 오늘 메인 승부 하이라이트 세게 한번 들어가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3라운드, 11라운드, 부산은 3라운드입니다. 자, 그리고 현장 ARS 또 문자 이렇게 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나와 있는 화면 내역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 ARS 번호는 060-300-9916 각 요일
또 각 경주별로 이 마감 10분 전에 이용을 해보시면 되겠고, 문자는 금, 토, 일 3일 중에 하루를 원하시는 분들, 또 이틀을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3일 전부를 원하시는 분들, 이렇게 각각 하루, 이틀, 3일에 따라서 각각의 요금제 혜택들까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문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콜센터 번호가 또 따로 있습니다. 아래 나와 있는 010-8273-2925 이 번호를 통해서 꼭 신청 후에 입금자 성함 그리고 신청일까지만 저희 이제 콜센터 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일경주입니다. 1200 별정 A고요. 6등급 12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셋째 날 이제 마무리 서울 부산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경주는 제가 이제 중심을 좀 잘 잡고 가야 되는 상황으로 봅니다. 자, 먼저 1번마 이 포에버 길은 선행을 나가는데 큰 무리가 없어 보여요. 외선에 지금 빠른 마필들이 좀 없다 보니까 선행만 나가면은 전개 상황이 있어서 크게 무리가 없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상황이고, 오늘 데뷔전 치르고 있는 3번말 레피드 썬더는 완성도가 좀 있어 보이는 녀석으로 평가가 됩니다. 이번에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훈련 내용 자체도 상당히 괜찮아요. 그래서 이 레피드 썬더도 오늘 데뷔전부터 만만치 않은 전력 과시를 좀 해줄 것으로 보고 있고, 우회 마필들 중에서는 외곽에 있는 7번마 천지 탱크, 8번 메탈인 베이, 요런 애들이 이제 막판에 좀 올라오는 그 수순까지는 우리가 좀 받쳐가야 되는 상황으로 보고 있고, 여기서 중심을 세게 보고 있는 마필, 제가 가장 좀 세게 보고 있는 녀석인데 4번 레전드 매치를 중심에다 놓고 풀어갈 거예요. 얘는 지난번에 데뷔전에서 선행을 가서 퍼졌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 녀석이 능력을 배가시키기 위해서는 절대 선행을 가면 안 돼요.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오늘 다행히 지금 안쪽에 있는 1번마 포에버 길이 선행길을 열고 나올 공산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럼 초반에 같은 스타트를 끊어서 포에버 길을 보내주고 바로 그 외선을 붙여갈 수 있는 선입권에 대한 전개 상황이 그대로 물려 있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이번에 레전드 매치는 따라가서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베스트 전력을 충분히 뽑아줄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거든요. 그래서 일경주 출발은 레전드 매치 4를 필히 한번 주목해 보시고요. 유승환 기수의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서울 이경주입니다. 1200 별정 A고요. 4등급 12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실전을 좀 경험한 마필들 중에서 2마리 정도가 인기마로 좀 대두가 되고 있고, 나머지 마필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제 데뷔전을 치르고 있는데, 저는 좀 싹수 있는 녀석, 오늘 데뷔전 치르는 녀석 중에서 한번 중심을 잡고 갈 생각입니다. 실전을 치렀던 마필 중에는 2번마 정상히어로, 3번 짜릿한 행복, 2마리는 경쟁력이 있죠. 정상히어로 같은 경우에는 체구가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 주폭도 상당히 겸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녀석은 연투까지는 당연히 열어놓을 수 있는 마필로 판단이 들고요. 짜릿한 행복 또한 지난번에 정상히어로하고 같이 뛰면서 불과 한 4분의 3마신 정도의 차이라면은 큰 차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녀석도 실전 경쟁력을 한 번 더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좀 평가가 되고 있고,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마필들이 다 데뷔전을 치르고 있는데, 짝수가 좀 있어 보이는 마필이 우선 7번마 KM 빅뱅. 근데 얘는 충막감으로는 좀 부족해요. 왜냐면은 얘도 주행검사를 2번 치렀는데, 지난 10월 달에는 얘가 외삭기를 좀 보입니다. 근데 그 외삭기로 인해서 이제 다시 한번 11월 13일날 주행검사를 받았죠. 이제 앞에 나오다 보니까 외삭기 자체는 보이진 않았는데, 이런 애들은 몰라요. 실전에서 갑작스럽게 또 외삭기를 보여버리면 아무것도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애들은 축으로 놓고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 요소가 있다. 후차권에서 좀 노려볼 수 있는 마필로 보고 있고, 거기에 지금 8번마 태권 V, 얘는 좀 힘빨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마지막에 한 발을 쑤고 올라온다면 얘까지 좀 열어둘 수 있는 마필로 보고 있고, 결국 이 경주에서 제가 오늘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 중에 가장 좀 싹수가 높은 마필로 판단을 하고 있는 마필은
드림리 메인입니다. 10번. 얘를 놓고 풀어갈 거예요. 얘도 주행검사를 2번 치렀습니다. 근데 이 녀석은 9월 25일 날은 출발 불량이 나오면서 합격을 못해요. 그래서 11월 21일 날 다시 한번 주행검사 치렀는데 요 당시에 보면은 기본 스피드가 붙어버렸죠. 앞에 나오다 보니까 시종일관 여유까지 보이는 걸음을 보이더라 이겁니다. 그럼 이렇게 스타트가 좋아지고 발주가 좋아지는 녀석들은 상태에 대한 변화가 왔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주행검사라고 해서 이 능력 자체를 우습게 볼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힘이 완연하게 차면서 발주까지 좋아진 상황에서 외선 게이트긴 합니다만 초반 선행을 나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외선에서 따라간다 하더라도 충분히 선임 능력까지 이어낼 수 있다라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번 이경주는 10번 드림리 메인 오늘 이 녀석을 필히 한번 주목해 봐야 되겠고요. 문지영 경기수의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서울 3경주입니다. 1300 별정이고요. 6동급 12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서울에서 준비한 오늘 A급 관리마 승부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A급 승부는요. 제가 오늘 승식적인 부분부터 먼저 정하고 갈게요. 대부분 이제 우리가 승식 승부를 할 때 복승이 명순이죠. 가장 먼저 승부를 보는 막권은 복승식이에요. 이제 그리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삼복승을 이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삼쌍등도 많이 타시긴 하는데 아무래도 이 삼쌍 같은 경우는 좀 잔푼들로 이루어지죠. 워낙 좀 고액 배당을 노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삼쌍은 포함은 안 시켜요. 그리고 이제 쌍승식 승부까지 이제 볼 수 있는데 요런 4가지 승식 중에서 일단 삼쌍은 제외를 시켜요. 삼쌍은 제외를 시키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복승. 그리고 나서 삼복승을 선택을 하느냐 쌍승을 선택을 하느냐 여기까지 열어둘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경주는 삼복은 버립니다. 삼쌍은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삼복승은 여기서 승부 안 봐요. 그럼 제가 여기서 주력 승부를 보는 승식은 쌍승 내지 복승이에요. 쌍까지 노리겠다는 겁니다. 그 정도의 내용 있는 녀석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쌍승식 승부를 보는 거고 삼복승을 노릴 때는 그야말로 인기도 5위권 이하로 좀 내려와야 돼. 그래야지 배당의 메리트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이 삼복승을 승부를 볼 수 있는 구간은 아니다.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 지금 인기 1위로 팔리는 녀석이 7번 청산무사. 거기 상대마가 명불레이싱이에요. 근데 이 2마리를 제가 깰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7번마 청산무사 이거 쌍승식 대가리 아닙니다. 5번마 명불레이싱 이것도 쌍승식 대가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쌍복을 보자 이겁니다. 쌍까지 들어갈 수 있는 승부다. 그럼 오늘 중심에다 놓고 때리는 녀석의 내용 중요하죠. 제가 이 녀석을 이번에 딱 보고요. 상태가 이 정도로 좋아졌나 할 정도로 최근에 보던 중 가장 베스트 컨디션이다. 이번에 아주 준비를 제대로 갈아놓고 나옵니다. 완탑이에요. 정말 좋습니다. 제가 이 정도로 여러분들께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성장제 자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됐다 할 정도로 이 녀석의 변화된 걸음이 저한테 완벽하게 포착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7이 쌍대가리가 아니야. 5도 쌍대가리가 아니야. 그럼 이렇게 상태가 이빠이 좋아진 녀석이 여기서 5나 7을 완벽하게 눌러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역상승부가 된다는 거죠. 아주 메리트가 있는 쌍승식 승부까지 진행을 할 수 있는 경주로 저는 봅니다. 기본 막권은 복승이 되겠습니다만 나는 그 배당 가지고는 성에 안 차 하시는 분들은 쌍까지 보면 돼요. 쌍복 승부라는 것을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정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A급 승부고요. 관리마 승부입니다. 서울 3라운드입니다. 자, 부산 1경주입니다. 1400 별정 A고요. 6동급 10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산 출발도 중심은 좀 나와 있는 경주죠. 오아시스 아대 축으로 인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얘는 뭐 데뷔전부터 이전에 할 거 안 할 거 다 해봤어요. 데뷔전에서 1000m 너무 짧은 거리 있어서 고생을 했고 이후에 이제 적정 거리를 찾았다라고 봤는데 1400 거리를 통해서 거리를 좀 대폭 올리다 보니까 한 번 더 고생을 해.
그리고 지난번에는 또 거리를 한번 더 올렸어. 1600으로. 근데 여기서도 또 아쉽게 3차게 그쳤죠. 결국 최근에 좀 인기를 끌면서 아쉬운 모습을 좀 보였는데 1억 3천짜리죠. 이제 몸값 해야 되는 시기는 와 있고 경주 거리를 조정을 하면서 1조에서 이 녀석도 뭔가 해볼 건 다 해봤어요. 이번에 이제 적정거리 1400으로 내려놨고요. 오늘 뭐 상대들까지 상당히 좀 가벼운 상황이기 때문에 오아시스 아델은 여기서는 뭐 자기 역할 충분히 해줄 수 있는 맛bil로 판단이 들어요. 오늘 좀 인정을 하겠고 역시 이경주도 이제 꽁지 쪽에서 한 3마리 정도를 제가 노리고 있는데 우선 이 7번마 그랑크리 얘가요 이번에 좀 재검을 치르고 나와요. 긴 공백기가 있기는 한데 이번 선두력이 좀 괜찮은 마필이거든요. 얘가 지금 앞선을 나설 수 있는 상황이에요. 선행을 나갈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요런 애들 앞선에서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들고요. 10번만 마더 원더풀도 기본 선두력이 있거든. 그랑크리가 선행을 나갈 수도 있는데 외선에 있는 마더 원더풀이 선행을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럼 이 두 마리 쪽에서 앞선 경쟁력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텐도 이번에 꽁지 쪽에서는 좀 노려봐야 되겠고 최대 복병이라 한다면 1번만 땡큐 포도타임 요런 애들이 다코스가 되겠죠. 얘도 지금 오랜만에 나오고 있는데 원게이트 조건이죠. 이제 조건 자체가 좋다 보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비해서 전개 상황 자체를 잘 풀어버리면 이런 애들이 이제 어부지시성으로 선두권에서 버텨내는 그런 그림까지는 우리가 그려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최대 목병은 땡큐 포도타임 얘까지 노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주도 오아시스 아델이라는 중심이 있기 때문에 5를 중심에 넣고 풀어가면 되겠고요. 허승훈 기수의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서울 4경주입니다. 1700 별정 A고요. 6등급 11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4경주는 제가 묻지마 배당마 한 마리를 노릴 겁니다. 묻지마 복병마라고 한다라면 편성을 불문하고 이번에 한번 배당마로서 그 가치를 제가 한번 노려보겠다는 얘기거든요. 여기 출전마 중에 지금 거의 백판인데 더선커밍 이 녀석을 노릴 겁니다. 이 녀석이 이번에 지금 1700으로 거리를 상향을 했어. 근데 제가 이 녀석의 능력을 어떻게 좀 평가를 해놨냐면요. 얘가 중거리에서 한두 번 정도만 더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거리를 올리게 된다라면 아마도 이 녀석이 1700 거리를 통해서 한번 사고를 칠 것이다. 이렇게 제가 능력 평가를 좀 해놨는데 이번에 조금 시기적으로 빠른 감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 근데 이번에 지금 거리를 올려버렸어요. 1700으로. 그럼 이 녀석은 제가 보던 그런 관점하고 거의 일맥상통하거든요. 단지 시기적으로 좀 빠르게 1700으로 거리를 상향을 했다라는 거. 요게 다소간에 좀 핸디가 될 수는 있는데 어쨌든 11조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거리를 올린 거거든. 절대적으로 이 녀석은 중거리보다 1700 현거리에 어울리는 각질을 분명히 갖고 있다라는 저는 확신은 갖고 있어. 시기는 상관없어. 좋습니다. 이렇게 배당이 물려있을 때 지금 거리를 아예 그냥 상향을 해놓고 나왔다라면 여기서부터 노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한 발 늦을 때가 있고 한 발 빠를 때도 있는데 내가 이 경주에서 이 더선 커밍이 한 타임 한 박자 빠른 승부 타이밍을 하더라도 저는 이 녀석을 여기서 필히 한번 노릴 겁니다. 삼복승 승식 활용도적인 측면까지도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더선 커밍 이번에 한번 고배당 마필을 한번 노려보자. 얘를 중심에다 놓고 풀어가겠고요. 권중석 기수의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부산 이경주입니다. 1300 결정 A고요. 6등급 11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는 제가 3마리로 좀 압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외곽에 있는 10번발 램프 요정진이가 인기 1인데 얘는 뭐 기본 전력치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밀릴 이유가 없는 마필로 봅니다. 인기마로서 충분히 자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녀석으로 평가는 되고 있고 지금 안쪽에 있는 3번마 아유레이디 같은 경우에는 이 전개를 좀 잘 풀어갈 수 있는 조건으로 봅니다. 직전 경주는 외선에서 밀려나면서 3차까지는 올라왔거든요. 근데 오늘은 지금 앞선 전개를 풀어간단 말이에요.
밀려난 이후에 올라온 3차. 경계를 잘 풀어간다라면 당연히 그보다 더 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선두권 앞선에서 유리한 전개 조건만 풀어준다라면 이 아유레이디가 이번에는 좀 경쟁력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한 마리 더 있죠. 8번 희망사랑. 요 녀석은 이제 거리적인 부분에서는 가장 좀 유리하다라고 봐요. 최근에 1300, 1400 연속적으로 중거리를 좀 써가면서 좀 걸음에 대한 변화치가 지금 나오고 있는 마필인데, 초반이 조금 떨어진 맛은 있는 마필이에요. 하지만 직선에서 올라올 수 있는 힘은 이 녀석이 좀 가장 세다라고 할 정도로, 얘도 현거리에서는 직선에 한 발을 좀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좀 분명히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결국 이번 부산제 이경주는 이렇게 3마리면 좀 끝이 날 수 있다고 봅니다. 3번 아유레이디, 8번 희망사랑, 10번 챔프 요정진이, 텐산팔, 이렇게 3둔에서 정리를 하고 압축을 하겠습니다. 자, 서울 오경주입니다. 1200 핸디캡 5등급 11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우선 지금 최저 배당 2마리가 능력적인 면에서 크게 떨어지는 상황은 아니에요. 6번 제너럴 윈드. 요게 오늘 이제 승급전의 거리가 1200으로 좀 늘어나 있긴 한데요. 선행력 자체가 상당히 좋은 마필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비록 1000m 짧은 거리였습니다만 선행 이후에 지구력에 대한 부분이 크게 하자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1200 선행을 나갔을 때는 현거리도 분명히 돌파를 해줄 수 있다. 여기까지는 읽어줘야 되겠고, 이 3번마 스톰트루퍼 같은 경우에는 안에 갇히는 상황을 피해야 돼요. 이제 그런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지난번에는 원게이트에서 그냥 선두권 내측에 갇히면서 고전을 해버렸는데, 오늘 지금 마이야 기슈로 또 기승자가 바뀌어 있고, 이 녀석도 기본 스피드가 괜찮아요. 그리고 안쪽에 지금 1번막 관악산조 이런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스톰트루퍼가 초반에 발주 이후에 관악산조 이런 마필을 방패로 삼아서 내층에 묻어놓고 간다라면은 안에 갇힐 이유는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 스톰트루퍼도 이번엔 경쟁력은 된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 그의 마필들 중에서는 이 8번마 벽송 정도가 최근에 좀 변화가 보이기 시작을 해서 요런 애들이 이제 라스트 한 발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고, 결국 이 경주에서 이제 중심을 어떤 녀석을 놓고 가느냐. 7번 타이거 K입니다. 이 녀석이 지난번에 좀 띄워줬던 결과 자체가 좀 형편이 없었죠. 근데 제가 볼 때 이 녀석은 그 정도 능력 아니거든. 그리고 최근에 이 녀석은 지금 1300, 1400 거리만 띄우다가 오랜만에 한 거리를 약간 좀 축소를 시켜놨고, 얘도 기본 스피드는 좋고 지난번에 외선에서 약간 좀 무리한 감이 또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6번마 제너럴 윈드가 선행을 가고 안쪽에 있는 3이라든지 1 요런 애들이 내선에서 붙여 올라오겠습니다만, 외선에서 무리 없이 이번에는 타이거 K가 외측 앞선에 붙여준다라면 충분히 반등을 해줄 수 있는 능력 측면에서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 유형으로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어서 분명히 이번에는 반등을 좀 해낼 수 있는 그런 녀석으로 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중심은 7번마 타이거 K, 자, 요 녀석을 놓고 풀어가겠고요. 이동학 이슈에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부산 3경주입니다. 1200 별정 A고요. 6등급 12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부산에서 준비한 메인 승부고요. 하이라이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6등급 하위군이죠. 하위군에서 우리가 승부를 볼 때 하고요. 상위군 경주에서 승부를 볼 때는 그 결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여기는 지금 하위군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등급에서 승부를 볼 때는 마필들의 유형이 두 가지가 있겠죠. 걸음이 늘어나고 있는 유형들이 있을 것이고요. 걸음이 늘어나 있는 유형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 두 유형들에게 잣대가 되는 게 뭡니까? 인기도가 되겠죠. 그럼 전자, 걸음이 늘어나고 있는 녀석들, 이런 애들은 덜 팔린단 말이야. 근데 걸음이 늘어나 있는 녀석들은 인기 1위, 인기 2위로 팔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운명입니다. 그럼 결국 이 하위 등급에서 승부를 진행을 할 때는 걸음이 늘어나고 있는 그 시점을 추적을 하면서 그 승부 타이밍을 정확히 잡아야 돼. 근데 오늘 제가 노리는 녀석이 그 정확한 승부 타점에 걸려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얘를 놓고 오늘 승부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자, 마필들 하위군에서 걸음이 완성도가 있어버리면, 꼭지에 차버리면, 고점에 와버리면 배당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제가 놓고 때리는 이 녀석에게는 오늘이 인기마로 가기 바로 직전 마지막 기회라고 제가 보고 있어요. 그렇게 확신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승부 타점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 때를 오늘 함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녀석을 놓고 결과까지 한번 증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메인 승부고요. 하이라이트입니다. 부산 3라운드입니다. 서울 6경주입니다. 1300 핸디캡 5등급 11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요. 2번마 이 섬돌마루는 여기까지는 좀 경쟁력을 뽑아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얘를 가장 세게 보고 있어요. 얘가 지금 어느 시점부터 변화가 왔느냐면요. 지난 9월 7일이죠. 근데 얘가 6월 22일 날까지 좀 컨디션 자체가 안 좋았죠. 그렇다 보니까 약간의 좀 텀을 만들어 놓고 9월 7일 날 출전을 한 건데 한 10주 정도, 한 2개월 조금 더 되는 기간을 두고 컨디션을 만들어서 얘가 9월 달에 쏴먹었는데 최근의 경주 내용을 보면은 지금 9월 달에 단 한 번 쏴먹고 끝이 아니야. 10월 18일 날 따라가서도 경쟁력이 있었어. 지난번에 선행을 가서도 절대 경주 내용이 나쁘지 않았어. 그럼 결국 이 녀석은 지난 6월 달 이후에 공백기라는 텀을 두고 다시 한번 마피를 빌드업해서 만들어 놓고 나오는 과정에서 여기까지 현재까지 가장 좋은 지금 베스트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이 섬돌마루가 한 번 더 승부를 좀 진행해야 되는 그런 편성임에 좀 틀림이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이 2는 제가 여기서 좀 축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꽁지들을 좀 찾아야 되는데 이 5번마 에코월드가 최근에 서서히 다시 한번 이 녀석이 좀 힘이 붙어가고 있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되고 있고요. 승급전 맞이하고 있습니다만 6번마 컴플리트 디바도 최근에 기본 조시는 괜찮아 보여요. 그리고 이 7번마 이슬처럼 얘는 복병권에서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이 녀석도 지금 다시 한번 걸음 자체가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상승세를 좀 타고 있다는 점에서 복병권에서 필히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거기에 지금 11 아파트 이 녀석이 지금 승급전이긴 한데 10월달, 11월달 최근 두 번의 경주를 통해서 걸음의 신장세가 돋보여요. 걸음이 늘어나 있다라는 결론이거든요. 얘까지 평균 경쟁력이 된다. 이렇게 좀 판단이 들어서 11까지는 노려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 이번 6경주의 중심은 최근에 가장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섬돌마루 2를 놓고 풀어가야 되겠고 종우주구시에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부산 4경주입니다. 1800 핸디캡 5등급 12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전력차가 그렇게 크다라고 보진 않아요. 그래서 중심을 좀 잘 잡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7번마 포스비 위드인데 얘는 뭔가 좀 단단한 맛은 떨어져. 그렇다고 해서 이 녀석이 최근에 보여주는 걸음치 자체가 부족한 건 아니야. 꾸준한 맛은 있단 말이에요. 결정력 자체가 세다라고 느껴지진 않는데 자기 역할 정도는 꾸준하게 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당연히 뭐 이경주에서는 포스비 위드는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마필로 평가가 되고 있고 지난번에 7을 이겼던 마필이 12 위너스를 끼죠. 그럼 지난번 경주 내용을 우연으로 볼 수는 없다. 이거 한 번 더 연투까지 이어낼 수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고 여기 지금 최대 다크호스는 이 닥터 솔라를 주목을 좀 해봐야 됩니다. 뭐 이 녀석의 각질을 본다라면 초반이 좀 떨어지는 유형이죠. 근데 지난번에 얘가 1200 단거리로 거리를 축소를 해놓고 라스트의 끝걸음을 보이면서 올라왔어. 그럼 이런 유형들은 결국 짧은 거리보다는 긴 거리가 유리한 거예요. 이번에 거리를 좀 대폭 올리긴 했는데 빠른 출전을 또 감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 늘어난 거리가 이 닥터 솔라에게는 조금 더 거리적으로 보나 얘가 각질적으로 보나 좀 더 나은 경주 내용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들어서 이 닥터 솔라를 저는 최대 다크호스로 평가를 좀 하고 싶고 오늘 여기서 이제 중심을 좀 잡는다라면 제가 가장 세게 보고 있는데
서부 갬블입니다. 이 녀석이 지금 최근에 추세가 만만치 않아. 얼음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얘가 지난 8월 달부터 어때요? 9월 달, 11월 달 직전 경주까지 계속해서 추세가 올라옵니다. 단계적인 상승이 나왔고 걸음치 자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 그런 가운데 오늘 승급전인데 뭐 핸디에 대한 부담도 덜어냈죠. 54kg. 가벼운 부담 중량이에요. 그리고 이 녀석의 추세 자체가 예사롭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서부 갬블이 현금까지도 분명히 경쟁력 있는 걸음을 뽑아줄 수 있는 전력을 안고 있다라고 제가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4경주는 이 4번마 서부 갬블을 가장 좀 세게 보고 있고요. 다실바 기수의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서울 7경주입니다. 1400 핸디캡 4등급 11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는 이 2번마 자이언트 보스, 얘는 연투까지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얘는 최근에 추세 자체가 그래요. 행보를 좀 보면은 얘가 지난 9월 28일 날 경주로 입장 불량으로 인해서 취소가 돼요. 그로 인해서 10월 23일 날 재검을 받죠. 그리고 11월 23일 날 실전에 바로 투입이 돼서 배당을 터칩니다. 그럼 여기가 꼭지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입장 불량으로 인해서 취소가 되면서 공백 텀이 생겼어요. 그로 인해서 이 마하필의 컨디션을 끌어올릴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단 말이야. 그럼 이 걸음 자체를 빌드업을 해서 지난번에 만들어 놓고 배당을 터쳤습니다만 직전 경주 내용 자체가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여기가 스톱이 아니다. 절대 한 번 더 연투까지는 밀어붙이는 그런 최근에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이언트 보스는 여기까지 연투는 가능하다.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고, 그럼 이제 꽁지 마필들을 좀 찾아봐야 되겠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지금 대상경주 이후에 출전하는 마필이 2마리가 있죠. 5번 IT 코드 11, KN 노주. 이 2마리는 과천 시장배 이후에 이제 일반 경주를 좀 턴을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대상 경주에서 보여줬던 그 능력 자체는 의미가 없다. 뭐 일반 경주 정도는 언제든지 치고 올라올 수 있는 상황으로 좀 봐야 되겠고, 그 외 마필들 중에서는 지금 10번마 서클레이가 지금 실전 4번째인데 얘는 지금 실전에서 경험을 하면서 서서히 이 걸음치 자체가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점에서 여기까지는 한번 승부를 세게 진행할 공산이 높다라고 봐요. 그래서 서클레이도 주목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한 마리 더 보겠습니다. 얘는 이제 복병인데 프리더원이에요. 전혀 지금 관심을 못 받고 있는데 얘는 약간의 좀 병력이 있어요. 이 봉화지념이 좀 있었던 마필인데 그로 인해서 얘가 좀 다리가 좀 성치 못해. 최근에 좀 조교를 세게 못 시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랬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조교를 세게 시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착승까지 올라오더라. 이번에 좀 효종이가 올라가 있는데 여전히 조교 강도는 좀 낮습니다. 다리가 좀 성하지 못한 부분은 있어. 그래도 직전 경주에 그 정도의 변화라면은 얘는 복병권에서는 이번에 한번 노려보자 이겁니다. 후차권에서, 꽁지 쪽에서 뭐 이런 애도 축으로 놓고 못 들어갑니다. 하지만 복병권 꽁지 쪽에서는 분명히 배당을 노려볼 만한 그런 가치는 있는 마필로 제가 좀 평가가 돼서 이 9번 프리더 1까지 노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심은 정해져 있고요. 그 중심에는 자이언트 보스 2를 놓고 풀어가면 되겠고, 김용곤 기수의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부산 5경주입니다. 1400 핸디캡 4등급 12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는 지금 1억 5천짜리죠. 닉스곤이라는 또 고가의 몸값, 얘가 지금 출전하고 있는데 축입니다 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얘는 뭐 거리가 지금 1400으로 늘려놨는데 문제 없죠. 선등급 정도에서 거리 늘려놨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의 소지가 될 게 없다. 이미 뭐 데뷔전을 통해서 기본적인 자질 자체, 포텐 자체가 터졌기 때문에 얘는 현군 정도는 아주 가볍게 벗어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닉스고원 문제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축이고요. 꽁지 쪽에서 제가 이제 복병마를 포함해서 한 4마리 정도 보고 있는데, 우선 좀 눈에 보이는 마필이 5번 브라운 루키가 있어요. 얘는 지난번에 성적 자체가 완전히 바닥인데 이 직전 경주 성적을 가지고 얘기는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얘가 가지고 있는 능력 걸음치 자체가 그 정도는 아니거든. 그래서 지난번에 경주 내용은 크게 의미를 가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 되겠고요. 이 7번만 더노미네이트는 이게 복귀가 좀 보인단 말이야. 그렇다 보니까 좀 팔릴 텐데 어찌됐든 간에 얘는 지난 7월 달에 한번 미수를 깔아놨어요. 현거리에서. 그리고 지난번에 거리를 1600으로 상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어게인적인 변화가 나왔어. 재차 변화가 나왔기 때문에 요런 애들 이번에 다시 한번 1400 적정 거리라면은 이번에 꽁지 쪽에서는 분명히 해볼 수 있는 편성이면 틀림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진짜 숨어있는 마필들 쪽에서 한 2마리 정도가 눈에 띄는데 4번 하이퍼포스, 6번 에코챔프 이런 애들이 보이지 않는 복병마저. 이 하이퍼포스는 스토리가 있어요. 과거로 좀 돌아가 봐야 됩니다. 올해 4월 달에 1400 현거리에서 3착을 한번 되죠. 그리고 나서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가 지난번에 1600 거리를 통해서 착순 정도로 돼요. 그리고 이번에 빠른 출전 감행을 하면서 200m 잘라놨습니다. 바로 이런 유형들이 보이지 않는 숨어있는 복병이 될 수가 있겠고 6번마 에코챔프 또한 지난 9월 달에 현거리에서 3착을 한번 됐죠. 당시 하늘보스, 로드투파트 이런 애들하고 코차 목차예요. 착차가 없었단 말이야. 그리고 최근 바닥바닥 완전히 밀어놨습니다. 얼마나 냄새가 나는 패턴이에요. 이런 패턴 자체가 상당히 냄새가 나는 그런 패턴으로 볼 수 있어서 이런 애들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면 배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복병권에서는 하이퍼포스, 에코챔프 이런 애들까지 노려볼 수 있어요. 결국 중심은 정해져 있고 그 중심에는 닉스고원 1을 놓고 풀어가면 되겠고요. 김호수 기수의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서울 8경주입니다. 1700 핸디캡 4등급 11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8경주도 중심은 있어요. 5번 오섬 퀸을 놓고 들어가면 돼요. 이 녀석이 인기 1이긴 합니다만 이번에 기승자가 지금 장추열이로 바뀌어 있죠. 추열이로 바뀌어 있고 얘는 특히나 이제 지난번에 좀 경주 내용 자체가 냄새가 나요. 직전 경주는 발주부터 좀 마필이 좀 많이 흔들려 버렸어. 그렇다 보니까 정상적인 발주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선에 있는 마필들이 초반부터 싹 다 감아 올라가 버리니까 얘가 그냥 흐름 자체를 타지를 못하면서 그냥 흔들흔들 되면서 부진한 결과를 내고 말았는데 오늘은 그런 흐름은 아니에요. 얘가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그냥 앞선에 나설 수도 있는 것이고 지난번에 발주부터 뭔가 좀 잘못된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오버마 오섬킨 이번에는 반등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기본 걸음치를 갖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면 되겠고 역시 이 경주도 5회 좀 꽁지를 좀 찾는 경주예요. 우선 지금 6번마 이 최강 스피드인데 승급전에 거리가 좀 늘어있긴 합니다만 무빙형 각지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빨이 꽤나 괜찮은 마필입니다. 1700까지도 도전이 좀 가능한 상황으로 여겨지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4번마 원더풀 삭스는 흐름이 좀 맞아떨어져. 거리에 관계없이. 얘도 지금 거리가 1700 처음 띄워보긴 한데 지난 경주는 워낙에 흐름 자체가 빨랐죠. 근데 단지 지금 거리가 좀 늘어나 있을 뿐이지 흐름 자체는 지난번보다 느리단 말이야. 근데 거리에 대한 부분만 극복을 하면 되는데 2주 만에 지금 빠른 출전을 감행한다라는 게 오히려 냄새가 좀 나는 마필로 저는 여겨져요. 그래서 이 원더풀 삭스 오늘 후차권에서는 필히 한번 주목해 보시고 그 외 마필들 중에서 이제 복병 마필을 본다라면 스마트 삭스 요런 애들 조심해야죠. 왜냐하면 얘는 최근에 한 2번 정도 미수를 깔아놨고 현거리 1700 요런 거리에서 굉장히 경험이 많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수면 밑으로 완전히 깔아앉았었기 때문에 전혀 관심을 못 받는데 이런 애들이 다시 한번 힘을 쓰고 올라온다면 굉장히 복병권에서는 배당마로서 좀 가치가 있다. 이렇게 좀 평가가 되고 있고 거기에 이제 9번마 브라이트 위너도 최근에 움직임이 그렇게 썩 나빠 보이지 않다는 점에서 여기까지 다이렉트 승부 한 번 더 관심을 가져보자. 얘까지 노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주도 중심이 좀 나와 있기 때문에 5번 오섬킨 자, 이 녀석을 놓고 풀어가면 되겠고요. 장추열 기수의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부산 6경주입니다. 1600 핸디캡 2등급 12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부산 마무리가 되겠고요. 여기도 축은 있어요. 프라임 시크릿. 얘는 인정을 해야죠.
최근에 이제 4연속 입상을 끊어내고 있고 지난번에 현근까지 검증이 됐어요. 그럼 이제 이런 유형들은 다음 편성의 상대들을 봐야 되는데 오늘 지금 평성 강도적인 측면에서 프라임 시크릿 이를 넘어갈 수 있는 마필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 프라임 시크릿은 전력적인 면에서는 우위를 점해볼 수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 연도까지 충분히 가능하고 이 녀석의 전력은 인정을 한 번 더 해야 된다. 이는 인정을 하면 되겠고 결국 이 경주도 이제 2를 놓고 좀 꽁지를 찾는 경주인데 우선 이 5번마 월드 위너세맨이에요. 얘가 비록 점핑이긴 한데 기본 조시를 가지고 있다가 지금 점핑 출전을 하는 거라면 이런 유형들이 오늘 후차권 바로 꽁지 쪽에서 강단형 마필이 없는 이런 틈을 공략을 지금 한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 월드 위너스맨을 후차권에서는 좀 노려봐야 되겠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7번마 플라잉칸이 최근에 꾸준한 맛이 없잖아 있어. 얘도 강단형 마필은 아니야. 근데 오늘 또 한번 올라올 수 있는 기회는 된단 말이죠. 편성 자체가 받쳐주고 있다는 점에서 요거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요. 여기도 이제 요런 구미라면은 또 진짜 숨어있는 복병마 한 2마리 정도를 추천드릴게요. 1번 라스트 드래곤, 6번 백투더 레전드. 요런 애들까지 노려볼 수 있어요. 라스트 드래곤은 최근에 계속해서 외곽 게이트만 부여를 받다가 오늘 지금 조용히 원 게이트에 지금 숨어 들어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애들이 안쪽 게이트에서 조용히 전개를 풀다가 마지막까지 한번 뚝심으로 이어낼 수 있는 그런 전개 상황이라든지 편성, 후차권에서 해볼 수 있는 그런 구도를 만났다라면 요런 애들이 지금 복병 역할을 해줄 수 있겠고 이 6번마 백투더 레전드는 오랜만에 나와요. 그리고 재검을 치르고 나는데 재검 때 모습만 본다라면 컨디션 자체가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단 말이야. 오히려 휴식기를 가지면서 마필 걸음치 자체는 컨디션 조율은 꽤나 좀 잘 된 것 같아요. 역시 이런 유형들도 오늘 편성의 허점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복병마로서 꽁지 쪽에서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다. 결국 최대 복병은 1번 라스트 드래곤, 6번 백투더 레전드 얘네들까지 관심을 가져보시면 되겠고 이번 6경주 마무리의 중심은 축이 좀 나와 있기 때문에 2번 프라임 시크릿 자, 이 녀석을 놓고 풀어가면 되겠고요. 진경기수의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서울 구경주입니다. 1800 핸디캡 3등급 11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구경주도 중심이 좀 잡혀있는 경주로 봅니다. 최강 골드 요거는 인정을 하면 돼요. 얘가 이제 지난번에 딱 한 번 삐끗한 거죠. 그동안에 이제 5연속 입상을 이어오다가 지난 경주에서 지산포스, 킹하너 요런 애들에게 좀 역습은 당했는데 경주 내용 자체가 나쁜 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이 녀석은 6번을 뛰면서 5번의 입상을 이어올 정도로 최근에 경주 내용 자체가 꾸준했고 여기서는 얘가 가지고 있는 걸음치라면 분명히 능력적인 면에서는 반수 정도는 앞서 있다. 이렇게 좀 평가가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최강 골드는 축으로서 손색이 없다. 이렇게 좀 평가가 되고 있고 결국 이제 꽁지를 또 찾는 경주인데 우선 지금 신급전 맞이하고 있는 2마리가 있어요. 1번 슈퍼블루문 그리고 외곽에 있는 10번마 이클립스 블랙. 근데 이 2마리 다 최근에 좀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꽤나 괜찮기 때문에 현군까지도 좀 도전권에서는 가능해 보인다. 꽁지 쪽에서는 2마리 다 좀 노릴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나서 9번마 이 탱탱볼인데 얘가 기본 순발력은 꽤나 괜찮은 마필이에요. 단지 현거리 첫 도전이라는 점이 좀 부담 요소로 작용은 될 겁니다. 하지만 이 녀석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외선에서 선행을 치고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전개상의 유리함 정도는 우리가 꽁지 쪽에서 좀 노려봐야 되겠고 최대 다크호스 한 마리는요. KN 나이트를 노리면 돼. 이 녀석의 행보가 좀 냄새가 나요. 지난번 내용이. 사실 이 녀석이 7점 하필 기복 맞아. 근데 지난 경주 전혀 의지가 없었어요. 아무런 의지가 없이 그냥 후미권에 붙들고 있었는데 이게 직선에서 움직임이 꽤나 괜찮더라고. 결국 아무런 의지 없이 마필 스스로 움직여줬다라면 이번에 조금 더 승부를 한번 강하게 때려준다라면 이런 애들이 바로 좀 변화를 한번 가져가 줄 수 있는 또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빠른 출전도 감행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컨디션 한 번 더 이어내겠다라는 그런 의지까지 보이기 때문에 요 KN 나이트를 최대 복병마를 좀 노리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경주도 축은 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중심에는 5번 최강골도 이 녀석을 놓고 풀어가면 되겠고요. 김효정 기수의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서울 10경주입니다. 1400 핸디캡 3등급 11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10경주까지도 강축이 좀 있는 경주로 판단합니다. 그대만 있다면 얘는 인정을 해야죠. 과천시장배를 통해서 우승까지 찍어냈고 비록 승급전의 거리가 1400으로 늘어는 있습니다만 별 부담 요소가 있는 거리도 아니고요. 1억 6천짜리입니다. 얘가 가지고 있는 기본 전력치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체형이 상당히 좋죠. 거기에 지구력 좋죠. 기본 주폭 좋습니다. 선임 능력, 차량 능력 여러 가지 면을 다 갖추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스톱을 할 이유가 없는 마필로 저는 평가합니다. 그대만 있다면 얘는 축이에요. 인정을 하면 되겠고 역시 꽁지 쪽에서 지금 단독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마필이 마이티 에버입니다. 얘가 굉장히 빠른 출발력을 지녔죠. 그리고 이 녀석의 최근 행보를 보면요. 지난 10월 달까지 얘는 발주 자체를 꽉 감춰놓고 있었어요. 결국 승부를 한번 때려 먹으려고 움츠리고 있다가 지난번에 1400거리를 통해서 앞선이 열린 상황을 통해서 이 녀석이 선행을 나갔는데 아쉽게 3차게 좀 그치는 미수 요걸 좀 깔아버렸어요. 하지만 결국 지난번에 이 녀석이 선행을 가서 배당을 터치려다가 미수에 그쳤습니다만 오늘 다시 한번 단독 선행을 나갈 수 있는 찬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낄 이유는 없다라고 봅니다. 한 번 더 승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외 마필들 중에서는 제가 복병마 2마리를 노릴 겁니다. 여기 지금 거리를 좀 줄여놓고 나오는 마필들 중에서 9번 임노 10번 나온 티모스 요런 애들을 노릴 필요가 있어요. 역시 요런 유형들은 거리를 줄여놓고 기본 선두력을 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요런 애들이 외선에서 전개사항만 잘 풀어준다라면 줄어든 거리로 인해서 얘네들이 혜택을 좀 볼 수 있는 유형들로 저는 봐요. 그래서 복병마로서 외곽에 있는 2마리 임노, 나온 티모스까지 노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10경주 역시 강축이 좀 나와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그 중심은 그대만 있다면 4를 놓고 풀어가면 되겠고 CC용 기수의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서울 11경주입니다. 1200 핸디캡 2등급 11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1위경마 자, 메인 승부고요. 오늘 마지막 경주 하이라이터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는 이 경주의 흐름부터 좀 파악을 하고 가야 돼요. 여기 지금 흐름 자체가 굉장히 빠르죠. 2등급 1200 단거리입니다. 발빠른 마필들이 상당히 다수예요. 그럼 결국 이 흐름이 빠르다라는 거, 이 빠른 페이스를 정복을 할 수 있는 녀석이 중심이 돼야 되겠죠. 근데 제가 오늘 노리고 있는 녀석이 이 빠른 흐름, 이 빠른 페이스에 좀 최적화된 걸음을 좀 지니고 있다라는 제가 평가를 좀 내리고 있어서 이 녀석을 중심에다 놓고 들어갈 거예요. 근데 제가 주력 막권 승부까지 오픈을 좀 해드릴게요. 여기 지금 인기 1위로 팔리는 녀석이 1번 학산 스피드예요. 근데 이 녀석 쪽에 주력 한 방을 때리지 않을 겁니다. 기본 막권으로 가져가요. 근데 제가 이 녀석에 대한 불안한 내용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여기서 메인 승부, 주력 승부 한 방, 완틀은 어디다 보느냐? 9번 벌교 베리타스 쪽에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인기 1번 학산 스피드 이 녀석이 왜 이번에 주력 막권 쪽에 포함을 시키면 안 되느냐? 최근에 행보를 보면 돼. 얘는 지난번에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원사이드하게 우승을 차지해요. 근데 그 전 경주를 봐야죠. 9월 21일 날. 당시에 원사이드하게 선행 갔죠. 어땠어요? 선행 가서 퍼졌습니다. 오늘 이 녀석이 지금 원게이트예요. 굉장히 빠른 스피드 지니고 있습니다. 원게이트에서 뭐 따라가는 건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선행을 밟고 나가야 됩니다. 어찌됐든 저찌됐든 간에 얘는 선행을 나가는 거야. 그럼 지난번엔 선의권에서 따라가서 힘한배가 됐고 얘가 오늘 또 한 번 선행을 가는 순간 지난 9월 21일 날 당시의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계산해 놓고 가기 때문에 학산 스피드가 주력 막권에
포함이 되기 어렵다. 얘는 기본 막권으로 가져가되 빠질 수 있는 상황까지도 염두를 해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론 나왔죠. 주력 승부 9번 벌교 베리타스 쪽에 한 방 때릴 것이고, 오늘 제가 놓고 때리는 중심은 인기도적인 측면까지도 상당히 좀 밀려있는 상황이고요. 이 빠른 페이스에 가장 최적화된 걸음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다. 이 부분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배당 역할에 아주 선봉장적인 그런 역할까지 해줄 수 있는 녀석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서 이 녀석을 중심에다 놓고 오늘 메인 승부 하이라이트까지 마무리 잘 지어보겠습니다. 서울 11라운드입니다.